쏙!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맨 그 서북 쪽에 있는 간수성, 감숙성이라고도 하죠. 여기와 화시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숙성의 주도는 란저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죠. 이 간수성이 여기 있고, 간수성이 바로 몽골 바로 밑입니다.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죠. 몽골이 있고, 몽골은 땅덩어리 넓은데 인구는 전체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아주 그 인구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옛날에 내몽골 자치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몽구 자치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가 돼 있고, 여기 닝샤 후이족의 자치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중국의 감수성이 되는데, 이 감수성의 이제 가운데쯤에 란저우라는 주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구는 2,500만 명이며 산이 많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수성 바로 오른쪽 동쪽에 이제 산지성이 있죠. 산지성에 장안이 있죠. 중국의 장안, 서안. 여기서부터 이제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실크로드가 이제 장안, 시안, 서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쭉 와서 이제 감숙성의 란저우를 지나죠. 이 인구는 2,500만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 이쪽에 이 간수성의 그 끝에 여기 이제 그 두낭이 있죠. 두낭은 뭐 인구가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작은 도시고, 여기는 이제 2,500만이니까 대도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쭉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 뚜르판이 있죠. 뚜르판은 뭐 인구가 아마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되죠. 아주 작죠.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 시작이죠. 여기 이제 그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180km 북쪽으로 가면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르무치가 있죠. 여기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주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산지성이 되어 있고, 이 간수성의 서쪽으로는 칭하이성, 칭하이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 전체를 볼 때 여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가 이제 그 내몽골 자치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수성, 여기가 이제 청해성이 되겠어요. 칭하이성이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바로 이제 티베트가 되겠죠. 티베트 자치구.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뭐 허베이성, 허난성, 뭐 저쪽 산동성, 뭐 산시성, 그다음에 호북성, 호남성, 여기 여기 푸젠성, 대만 앞에가 이제 푸젠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푸젠성이 이제 복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강성, 위에는 이제 뭐 저장성,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맨 밑에가 이제 윈난성이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성은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인데, 어떻든 이제 중국의 맨 북쪽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이 91%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데 그 몽골 쪽에 있는 그 후이족이 5%, 그다음에 둥상족이 2%,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족이 2%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쪽도 이제 그 티베트족이 이제 침입을 해와서 점령을 해서 토요콘이라는 나라를 이제 한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이제 티베트족이나 토벌한테 망했죠. 토요콘이. 그래서 티베트족이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티베트족이 아직도 2% 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대 문화가 발달을 해서 구석기 시대 약 10,000년 전부터 인류가 거주하게 됐습니다. 1만 년 전부터 인류가 그동안의 수렵 채취 생활에서부터 이제 농경 생활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한 10,000년 전인데, 이제 그때부터도 여기 이제 초기 인류들이 여기서 살았다. 그러니까 뭐 살만한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조건이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중국의 맨 북쪽이고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오랑캐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의 지배를 많이 받기도 해서 그 문화가 많이 이제 뒤섞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던 그 흉노족이 이제 이쪽을 이제 지배를 한 적 있죠. 그래서 흉노족이 계속 이제 중국을 이제 괴롭혔죠. 옛날에 그 한나라 때부터. 그래서 흉노족이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한 400년까지 한 800년 동안 북쪽 지방을 지배한 거대한 유목민족이 흉노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지가 또 이것을 지배하는, 월지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 월지가 또 있었고 뭐 대월지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 있던 애들이 월지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도 지배를 했다. 그다음에 오선의 지배를 또 받았다. 이제 오선은 어디냐면 몽골의 이제 서남쪽, 남쪽에 있던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오선이 세력이 세질 때는 일로 와서 이제 지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그 한무제가 그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기원전 108년인데, 그 이전에 기원전 117년에 한무제가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제 그 공략을 해서 흉노를 다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간수성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이제 한나라가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몽골에서 이제 또 징기스칸이 세력이 커지면서 몽골이 이쪽을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티베트가 세력이 이쪽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구르족, 저 북쪽에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위구르족, 그 옛날에는 회월족이라 불렀는데 얘네들이 또 일로 와서 여기 또 지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하, 옛날에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서하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 서하를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1227년에 서하를 공격하는 와중에 병이 들어서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습니다. 어쨌든 징기스칸하고 서하하고 싸웠다.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략을 했다. 결국에 이제 몽골이 이제 서하를 멸망을 시켰죠. 하지만 이제 서하가 이쪽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딴 나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팽창해서 중국 전체를 지배를 할 때 이쪽 친장, 여기 간수성도 같이 이 나라들이 지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간수성은 황하강 상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중국의 섬서성, 산시성, 여기 이제 장안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내몽골, 네이몽 자치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청해성, 칭하이성이 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수찬성, 사천성이죠. 수찬성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낭, 이게 이제 맨 북쪽에 이제 그 두낭이 있죠. 두낭의 관문인 옥문관하고 양관이 있는데, 옥문관은 북쪽에 있고 양관은 남쪽에 있죠. 그래서 양관은 두낭의 남쪽 75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원전 117년에 한무제가 건설한 어떤 그 군사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낭과 타클라마칸 사막, 꿀룬 산맥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목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실크로드를 볼 경우에 여기 이제 산시성, 섬서성이죠. 섬서성, 산시성의 서안, 장안이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실크로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간수성 맨 북쪽에 있는 두낭을 지나서 이쪽으로 더 올라오면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축의 뚜루판이 오게, 뚜루판에서부터 이제 이쪽은 이제 이쪽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산맥, 그다음에 이제 이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가 이제 골륜 산맥, 그다음에 꿀룬 산맥이라고도 하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거죠. 중앙아시아 쪽과 인도 쪽 넘어가면 이제 그쪽으로 더 넘어가면 이제 유럽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스와 비슷하게 이제 그 중국이 북방에 이제 흉노족이라든가 돌골족이라든가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진시황이 목념 장군을 시켜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죠. 이 만리장성의 코스가 이 실크로드 코스하고 약간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6,0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의 6,000km라는 길이 개념이 얼마나 되냐면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의 해까지의 길이가 6,000km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더 길죠. 한 7,000km 이 정도 되니까 아무튼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인 해까지의 거리가 6,000km다. 그러면 만리장성 길이도 거의 비슷하다. 초기에는 이제 그 진시황이 세울 때는 뭐 한 2,700km밖에 안 되는데 명나라 때도 이제 계속 증축을 해서 만리장성의 길이가 늘어졌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지구의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달에서 보면 만리장성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목념 장군을 시켜서 만리장성을 건설을 해서 기원전 214년 8년 만에 이 만리장성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흉노의 침입에 대비해서 건축한 요동 양오닝성에서부터 요동 양오닝성의 그 산해관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해서부터 임조 간수성에 있는 민현 임조까지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한무제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증축을 해서 저쪽에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넘어가기 직전인 그 간수성의 두낭의 옥문관까지 만리장성을 이제 연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서쪽 그 침입에 대비를 해서 한무제가 기원전 한 117년에 이쪽에 이제 그 두낭의 옥문관에까지 만리장성을 연장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리장성은 지금의 만리장성보다도 더 북쪽에 있었죠. 만리장성이 이제 명나라 때 개보수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만리장성이 좀 남쪽에다가 더 설치를 한 그릇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만리장성은 흙으로 쌓아서 그 북쪽에 있었지만 흙으로 쌓아서 높이도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낮다. 지금은 이제 뭐 벽돌이나 돌
돌 뭐 이런 걸로 이제 돌로 쌓았겠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서해 황해가 여기 대한민국이고 여기 서해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바레만이죠. 보하이만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니고 이쪽에 그 보하이만의 맨 끝에 베이징 요쪽 근처 요 베이징 요 앞에 이제 그 산해관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산해관이라고 이제 성벽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해관이 이제 중국의 여기 나나가 여기로 흐르고, 요 위에 이제 대릉하가 또 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동반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다 랴오닝성, 요동성인데, 요동반도의 요하가 이쪽으로 흐르죠. 요하를 경계로 해서 이쪽이 요동이고 이쪽이 요소인데, 고구려의 영토는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요동 쪽, 이 동쪽이 이제 더 전부 이제 고구려의 영토였죠. 근데 고조선의 영토는 이제 그보다 더 넓어서 여기 요소 지방까지 다 이제 고조선의 영토였고, 심지어 고조선의 영토는 이 요하 지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산동반도 여기 이제 대대로 중국에 제나라가 있었죠. 비슷하죠. 제나라가 이쪽에 이제 산동을 했어요. 이쪽에 우리나라 백제가 있죠. 그래서 제나라 백제 뭔가 연관이 있죠. 어떻든 이쪽까지도 요 산동반도 요 밑에 산동반도 밑에가 이제 그 저장성이죠. 저장성인데 이쪽까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고조선의 영토였죠. 고조선의 영토였다가 이게 이제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동 쪽으로 이제 고구려의 영토였고 발해도 뭐 이쪽의 영토였죠. 그래서 여기에 그 보하이만의 맨 끝에 있는 산해관, 요 산해관에서부터 나나가 흐르는데 요 산해관을 따라서 만리장성이 이제 베이징 북쪽으로 북경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만리장성이 쭉 있죠. 만리장성이 쭉 있어서 여기 이제 그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내몽구 그 경계선을 따라서 쭉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북방에 흉노, 돌궐, 뭐 몽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판을 치고 여기 우리 그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쪽까지 해서 쭉 왔고 여기 란저우는 이제 그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간수성의 이제 주도가 이제 란저우가 되어 있습니다. 시안은 여기 장안이죠. 여기서 이제 대대로 이제 중국의 수도가 이쪽에 많이 있었죠. 시안에. 그래서 이게는 이제 산치성, 섬서성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그 실크로드가 이쪽에서 란저우를 지나서 쭈쭈쭈쭈 와서 여기 이제 그 간수성의 맨 북쪽인 두난까지 이제 온 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로 넘어가서 뚜르판으로 올라가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 텐산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리장성이 이쪽에서 쭉 와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까지 왔다가 한무제 때 여기 두난의 옥문강까지 더 연결을 했다. 만리장성이 그래서 만리장성이 지금 총 길이는 60k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한 거는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의 한 나라가 서기 22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마염에 이제 그 서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진이 멸망을 하면서 동진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혼란기, 전국에 군웅들이 활거하던 5, 16구 시대, 남북조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가 이제 서기 한 300년, 350년이 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581년까지 거의 한 280년, 한 300년간 이제 중국이 이제 혼란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제일 강력했던 나라가 북쪽에 있던 북이, 이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북이가 380년부터 540년까지 이제 중국을 지배를 했죠. 북쪽을, 황하강 그 중원지방을. 이게 그러니까 그 북이가 지배를 한 게 거의 한 160년. 160년 상당히 오래죠. 그래서 북이가 나중에 이제 540년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동이와 서위로 이제 그 두 개로 잘라지죠.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동이는 이제 북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위는 이제 북주가 되죠. 근데 이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 이 이제 수나라를 이제 만들면서 다 선비족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래서 수나라를 통한 게 이제 581년이고 이제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중국을 이제 통일을 한 게 이제 581년이다. 그 전에 이제 540년에 이제 북이가 멸망을 했다. 근데 북이가 들어선 거는 이제 380년, 160년 동안 이제 중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북이가 이제 그 중국의 북쪽을 점령을 하면서 이게 선비족이죠. 튀르크계 유목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계 유목민족인 유연이 그 몽골 땅에 있었는데 이 뭐 유연의 침입에 대비를 해서 성을 쌓은 게 이제 그 만리장성이 이제 지금의 모양이 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지금의 모양이 된 것이 북이 때 이제 거의 이제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또 명나라 때 개보수를 하죠. 명나라 때는 이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지금의 형태로 개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명나라의 3대 황제인 영락제 때 명나라는 이제 영락제 때 가장 번성을 하죠. 영락제 때 다시 이거를 이제 그 성을 복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북제의 남쪽 장성을 기초로 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팔달령 장성이 베이징에 있는데 팔달령 장성이라고 베이징인데 이게 뭐 관광 코스가 아주 유명하죠. 관광 가면 꼭 이제 베이징에 가서 이 만리장성 팔달령 장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전체가 8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0km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의 길이의 이 만리장성을 관광 코스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주장으로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지금의 우리 산해관이죠, 산해관.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이제 그 얘네들이 그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자기네들이 아주 뭐 잘났다, 강성하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의 끝이 요소지방에 있는 그 산해관이 아니라 지금의 그 우리나라가 압록강 신의주가 있죠. 신의주 건너편에 이제 중국의 단동시가 있는데 이 단동까지가 만리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단동시의 호산산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실제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단동 지방은 이제 고구려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박작산성이 그것에 있었던 것이 중국의 만리장성의 하나인 호산산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고구려의 산성이 있었다. 그 산성은 박작산성이다. 단동지방에 있는 그 만리장성은 거기가 아니고 저쪽에 더 멀리 요소지방의 그 나나 하류에 있는 그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시벽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화시벽은 아주 유명한 옥입니다. 아주 그 품질이 좋은 최고의 품질의 옥입니다. 그래서 이건 월지인은 이제 중앙아시아인들은 이제 월지인이라고 주로 하는데 이 월지인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신장 위로 자치구 쪽에도 많이 살았죠. 그래서 월지인들이 살던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지역에 남쪽에 있는 도시 허텐에서 많이 나는 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시벽에서 벽이라는 말이 뭐냐? 벽이라는 것은 둥근 돌 모양의 비치의 원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변화라는 사람이 이 강가에서 이 원석을 발견을 해서 초나라 문왕한테 도장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후대인 초여왕에게 이 원석을 바치지만은 이게 이제 가짜다 이렇게 해서 너는 왕한테 가짜를 바쳤다 해서 이 그 초나라의 변화가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거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인 초나라 무왕한테 이 원석을 바치지만은 또 가짜다라고 판정이 돼서 나머지 두 다리 다 잘렸으니 병신이 되는 거죠. 이 그 변화라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 초나라 문왕이 이제 다시 즉위를 했을 때 후대에 초나라 문왕한테 원석을 바치니까 그 진가를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의 그걸 가지고 그 왕의 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만들어서 그 왕 천자 황제에 계승할 때 이 도장을 찍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유명한 도장. 그래서 초문왕은 이 변화라는 사람이 이제 다리가 잘렸지만은 나머지 생애를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그 명품인 이 화시벽은 초나라에 있다가 이제 조나라의 해문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가 그래서 조나라 해문왕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력이 강성했던 진나라 소양왕, 진시황의 이제 선조죠. 뭐 할아버지인지 뭐 어떻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소양왕이 이 옥을 탐을 내서, 그 다음에 조나라에 꼬시는 거, 조나라인데, 이런, 내가 성을 15개를 줄 테니까, 그 보물인, 화시벽인 그 도장을 나한테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 소양왕이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협상이 돼서 그 조나라의 사신인 인상여라는 사람이 보석을 들고 그 진나라의 그 소양왕을 찾아갔는데, 소양왕이 이제 거기서 마음을 바꿔서 내가 뭐 성을 15개 주지도 않고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보물로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인상여라는 사신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꾀를 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진나라 소양왕을 어떻게 이제 설득했는지 속였는지 몰라가지고 어떻든 뺏길 뻔한 이 보물 화시벽을 다시 찾아가지고 조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완전히 도망을 갔다 해서 이거를 이제 완벽 귀조, 조나라로 돌아왔다. 완벽하게 그 화시벽을 가지고 조나라 돌아왔다 해서 완벽 귀조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가 이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멸망을 하자 화시벽은 진나라의 진시황을 거쳐서 한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서진, 동진, 수, 당 5대 십국 시대를 다 거쳐서 후당의 마지막 황제인 이종가라는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당이 요나라의 힘을 빌려서 거란적이죠. 후당을 멸망을 시키자 이종가가 이 천자옥새를 끌어안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되고 후당 때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후에 화시벽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당 때 이종가가 끌어안고 분신 자살을 한 이후에는 이 화시벽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사라졌다 이거죠. 지구상에서. 그래서 어디 강물 속에 빠졌는지 어디 땅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후당 때, 그러니까 후당 때가 이제 중국의 당나라가 설립이 된 게 이제 수나라가 580년에 이제 수나라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년 만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이제 들어서죠.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나라의 초대 황제가 이연이죠. 이 사람도 이제 선비족이죠. 선비족.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이제 당태종 이셈이 나오고 이제 668년 이제 600년경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60년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산참 세력을 펼치다가 당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950년경에 한 300년 정도 존속을 하다가 당나라가 이제 90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5대 십국 시대가 열렸다가 5대 십국 시대가 또 끝나면서 바로 이제 거란족 요나라한테 이제 당나라가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900년경,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하는 900년경에 이제 당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이종가의 손에 있다가 화시벽이 정체불명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시벽을 바친 변화라는 초나라의 다리 잘린 사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준 초나라 문왕은 그 당시에 이제 제위가 기원 전 690년부터 675년 한참 초나라가 이제 강성할 때죠. 그래서 675년 15년간 통치한 초무왕의 아들이 이제 초문왕이 되겠습니다. 문왕 때 이제 이 화시벽을 인정을 해준 거죠. 이 초무왕과 문왕, 초문왕은 초나라의 부국강병에 성공을 해서 초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초나라는 이때 중원을 참지하고자 그 근처에 있던 정나라, 신나라, 채나라 이런 중원의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영토를 확대해요. 초나라가 이제 맨 밑에 있던 나라입니다. 초나라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맨 밑에 있던 나라가 이제 초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초나라의 수도는 영이라고 돼 있고요. 영이라고 돼 있고 이 초나라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상해입니다. 상하이.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발흥을 했던 그 당시에 가장, 여기 이제 상해고, 여기 이제 양쯔강이죠. 중국의 유명한 양쯔강인데, 양쯔강에 발흥을 했던 나라가 오나라. 그 밑에서 또 발흥했던 데가 월나라. 여기 이제 회계가 돼 있고, 월나라의 수도인 회계. 그 다음에 이 양쯔강을 따라서 쭉 와서 여기 이제 초나라의 수도인 영이 있고, 이쪽, 내륙 깊숙이 아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초나라가 돼 있습니다. 이 초나라는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채나라, 그 다음에 여기 진나라도 있고, 송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격을 하고 이쪽을 이제 먹었다는 얘기죠. 이제 초나라가 이제 이 정도까지 다 이제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산동반도가 있고, 산동반도 보아에만 바레만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쯤에 이제 여기 개가 이제 연나라는 북쪽에 원래 있던 나라고, 연나라 여기 이제 그 산동반도 이제 제나라, 여기 이제 백제가 있죠. 제나라, 백제 뭐 이 비슷하죠 이름이. 그다음에 여기 개라는 게 지금의 북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황하강이 이제 쭉 흘러서 이제 황하강이 일로 가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큰 강이 여기 양쯔강, 이 초나라가 이제 있었다. 오나라가 있었다. 그다음에 황하강이 쭉 흐르면서 이 황하강 유역에 조나라, 위나라, 그다음에 이제 뭐 주나라 이제 그 본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낙양, 그다음에 이제 그 호경, 여기 시안, 장안이죠. 그다음 쭉 가면 이쪽에 이제 진나라가 있었죠. 이 진나라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 맨 그 동쪽에 있는 진나라, 요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수도는 여기 옹은 여기가 아마 그 지금의 함양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뭐 이런 아무튼 해서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죠. 맨 이쪽에 있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황하강이고 여기가 이제 양쯔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가 이제 그 기원전 670년, 690년 요때 이제 아주 강성을 했죠.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 기원전 77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초반기에 이제 초나라가 아주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춘추오패라고 돼 있죠. 5명의 이제 유명한 왕들이 있었다. 춘추시대 때. 그 다음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죠.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뭐 한 300년, 400년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통일을 한 기원전 221년까지. 그러니까 뭐 전국시대는 뭐 한 200년 밖에 안 됐고, 춘추시대 한 300년, 350년 연정이 되는데, 이 춘추시대 때 가장 막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초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있었을 때 초나라의 그 장왕, 이때 아주 제일 강성했죠. 그래서 초나라 장왕 때 저 북쪽에 있던 고조선도 막 밀어내고 아주 세력을 떨쳤던 걸로. 그래서 고조선이 아마 이 그 초나라 때문에 이제 많이 밀려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여기 제나라도 막강했습니다. 제나라도 이제 막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